꿈이라는 특강 제목으로 우리 홍준표 시장님의 특강을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5년 전에 이 자리에서 후배들을 모시고 특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번이 우리 영남고등학교 후배들한테 하는 두 번째 특강인데 그게 첫 번째 했을 때가 당 원내대표 할 때 15년 전에 특강을 한 일이 있습니다. 이제 오늘 스승의 날이라서 여러분들을 만나러 왔는데 사실 저희들이 고등학교 다니던 시절은 대명동에 있던 영남고등학교 시절이었습니다. 그때는 학교 담장 바로 뒤에 대구 화장터가 있었어요. 그래서 학교 창문을 열고 수업하기가 상당히 어려웠어요. 화장터에 식혜 태우는 냄새가 학교에 퍼지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에 영남 중고등학교가 이제 상인동으로 와서 대구의 명문 중고등학교로 성장한 것을 저는 참 기쁘게 생각합니다. 정말 저희들 시절에 영남 중고등학교는 상당히 힘들고 어려웠던 그런 시절입니다. 그런데 요즘 와서 우리 영남학교 출신들이 많은 인재들이 나오고 또 그 출신들이 한국 사회에 중심적인 역할을 하는 것을 보고 저는 굉장히 기쁘게 생각합니다. 오늘 여러분과 같이 이야기해 보고자 하는 것은 꿈입니다. 청년의 꿈이 뭔가? 저 같은 경우에는 고등학교 다니면서 문과가 아닌 이과였습니다. 이과로 간 것은 어렵고 힘든 시절에 참으로 가난하게 살았기 때문에 제가 중고등학교 6년을 다니면서 점심시간에 거의 수도가에 가 있었습니다. 요즘처럼 급식을 하는 시대가 아니었기 때문에 도시락을 쌀 형편이 못 돼가지고 점심시간에는 수도가에 가서 물배로 채우던 그 시절이었습니다. 그 힘든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고등학교 다닐 때는 그때는 의사가 되면 돈도 많이 벌고 사회적 존경을 받으니까 의과대학을 가야 되겠다. 그래서 나는 고등학교 2학년 올라갈 때 지금도 아마 그렇게 하고 있을 겁니다만은 이과로 이제 들어갔죠. 이과에서 쭉 공부를 했어요. 그 당시에는 문과, 이과가 나눠져 있어가지고 문과로 공부한 사람은 이과로 가기가 거의 불가능했고 또 이과로 공부한 사람은 문과로 오기가 거의 불가능했습니다. 그 당시에는 본고사가 있었어요. 수능시험이 아니고 예비고사, 대학 입학의 자격시험만 통과하면 그 다음 대학은 본고사가 다 있었어요. 그 본고사를 봐야 되는데 문과가 이과로 응시하기는 수학 2각이 있었기 때문에
거의 불가능했고, 또 이과가 문과를 가려면 국어 고문을 공부를 해야 되는데, 그 당시에 국어 고문은 이과에서는 교과 과정이 없어요. 그러니까 국어 수학 때문에 문과 이과를 서로 가기가 거의 불가능하던 그런 시절이었어요. 그래서 3학년 나 여름방학 전까지만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려고 했어요. 그 당시에 영남학교에서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가기가 하늘의 별 따기였습니다. 그런 시절이었어요. 지금은 다르죠. 근데 그런 시절인데, 경북대학교 의과대학을 가려고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아버님이 이제 시골에서 내려오라고 해서 가지고 잠시 갔다가 만나니까 의과대학은 학비가 너무 많이 든다. 육군 사관학교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는 학비도 안 들고 졸업하면 학사 자격 주고 육군 소위되고 나중에 장교로서 안정된 생활을 한다. 그래서 의과대학을 포기하고 10월 초에 육사 그 당시에는 특차 시험이 있었어요. 특차 시험으로. 그 특차 시험을 봐서 그 당시에 육사는 문과반, 이과반 나눠서 뽑았어요. 그 육군사관학교 시험에서 합격을 했어요. 지금하고는 달리 그 당시 육군사관학교는 상당히 성적 좋은 애들이 가던 학교입니다. 지금하고는 좀 틀리죠. 그런데 육사에 합격하고 이제 예비고사 시험 보는 게 12월 달까지인데 할 일이 없잖아요. 합격했으니까. 그 예비고사는 그 당시에 이제 우리 영남학교에서는 예비고사 합격률이 10%밖에 안 됐어요. 그 당시에. 경북고등학교가 99.99% 될 때 우리는 10한 2, 3%밖에 안 됐어요. 그런 시절이에요. 그런데 그 예비고사는 뭐 자신이 있으니까 바로 짐을 싸서 시골로 내려갔어요. 자취를 이제 그만하고 시골로 내려가서 육사 가려면 체력이 튼튼해야 된다. 그래서 2달 동안 대나무 창을 만들어 가지고 산에 가서 토끼 잡으러 뛰다녔죠. 2달을 걸었어요. 그 예비고사 보고 합격하고 육사를 가려고 했는데, 그때 육사를 가서 뭐 32기죠. 육사 32기지. 지금은 참모총장이 육사 한 40한 4기 정도 될 겁니다. 야, 한참 선배지. 근데 육사를 가려고 이제 꿈을 다시 꾸기 시작한 게 그해 12월 23일 날 71년입니다. 제 아버님이 누명 쓰고 시골에 파출소 한번 잡혀갔어요. 그때 시골 파출소 그건 무서웠습니다. 수령들 무서웠어요. 그래서 억울하다고 내가 하소연을 하고 찾아가니까 만나주지도 않고 그 아버님을 가혹하게 하는 걸 보고 심하겠어요. 이틀 동안. 그래 풀려나는 걸 보고 에라이 경찰 잡으려면 뭐 하면 되노? 이런 물어보니까 검사만 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1월 초에 72년 1월 초에 대구로 다시 와가지고 2월 초에 그 당시에 대학 본고사 시험을 봤는데 이제 이과에서 문과로 가야 되잖아요.
그거 고문을 공부해야 되는데 25일만 공부해갖고 그게 고문이 됩니까? 안 되죠. 그런데 25일 동안 후다닥 그거 고문을 공부해가지고 그 당시에 이제 영남고등학교에서는 법어 불어를 가르쳐 주질 않았어요. 가르치려면 들어가 있는데 법어를 고등학교 1학년 때 가르쳐 주시던 선생님이 엄재호 선생님. 엄재호 선생님이 경북대학교 강사로 가버리고 또 선생님이 없어져 버렸어요. 한 달 만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학교에서 영어도 잘 못하는 것들이 뭘 독일어까지 공부하냐? 그래가지고 독일어 시간은 자석을 냈어요. 그러니까 독일어를 아예 한 달만 배우고 우리는 고등학교 3년 동안 독일어 시간을 자석만 했어요. 그 독일어를 공부를 못했죠. 독일어 불어를 근데 그 당시에 서울대학교는 독일어 불어가 필수 과목이었어요. 그 중에 하나는 대학 입시 과목에 들어가 있어요. 근데 서울대학교만 들어가 있어요. 다른 대학은 그건 선택 과목에 안 나왔어요. 그래서 우리 영남고등학교에서는 서울대학교 농과대학교 못 가요. 그거 깜짝 묶고는 못 들어간다. 그래서 이제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을 가려고 원서를 써가지고 갔는데 교무실에서 대학을 입학원서를 접수하려면 교장 선생님 기임이 있어요. 기임이. 그 기금 받으러 갔는데 교무실에서 내가 꿀에 앉아가지고 4시간 동안 짝짝 빌었어요. 기임 좀 찍어달라고. 그러니까 그 당시에 선생님이 육사가라고 했는데 이놈 자식 되지도 않을 때 간다고 네가 문과가 아닌 이과에서 해가지고 그게 시험 되겠냐? 육사가는 괘씸하라고 하면서 그 4시간 꿀에 앉아 있다가 겨우 기기를 받았어요. 그래서 시험치러 올라갔는데 고문은 빵점은 없죠. 그런데 나는 시험에 합격하려는 꿈을 생각 안 했어. 그냥 한번 쳐보는 것이다. 그랬는데 합격했다고 통보가 왔어요. 근데 아마 그때 이과에서 문과의 시험을 보는 것 자체가 불가능한 시절이었죠. 근데 그래서 이제 내가 고려대학교 법과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입학을 하면서 4년 동안 공부를 하러 간 게 아니고 먹고 살려간 거죠. 아르바이트하고 그 다음에 돈 벌어서 대학교 다니고 이렇게 저렇게 밀려다니다가 5년 만에 졸업을 했어요. 졸업할 때까지는 내 꿈이 검사가 돼보는 것이었는데 사법시험 공부를 거의 할 수가 없었어요. 먹고 살기 바빠가지고. 그래서 졸업하고 난 뒤에 본격적으로 사법시험을 준비한 거죠. 그렇게 해서 천신만고 끝에 이제 검사가 됐어요. 검사가 되었을 때 제일 기뻤던 것은 이제는 내 가족들 그리고 나를 믿고 따르는 내 각시 숨겨주지 않아도 되겠다.
뭐를 살릴 자신이 있다. 이제 변호사만 하면 그때는 지금하고 달리 돈 많이 벌었어요. 엄청나게 벌었어요. 그때는 변호사가 비할 때니까. 지금은 뭐 한 달이 걸리면 변호사잖아. 그래서 이제 검사로서 11년을 했습니다. 11년을 하고 검사로서 꿈을 이루었죠. 나는 평생 검사할 줄 알았어요. 평생 검사나 하다가 이제 끝날 줄 알았는데 93년도 이제 슬러트 머신 사건이라고 여러분들은 태어나기도 전입니다. 그거 수사를 하면서 검찰 내부의 최고위급 간부고 해방 이후 처음으로 구속하고 검사가 검사 대선배를 구속한 거는 해방 이후에 처음입니다. 그 다음에 정계 거물 안기부 거물 경찰 거물도 싹 잡아놓고 난 뒤에 적이 너무 많이 생겼습니다. 그리고 광주에 91년도 근무할 때는 광주 도주폭력배들을 청소를 하는 바람에 걔들이 그 당시에 감옥에 다 들어갔다가 95년도 내가 검찰에서 도저히 우리는 통제가 안 되니 좀 나가달라. 그래서 이제 나올 수밖에 없을 때 나오고 나니까 우리 친구들 이제 협박전기가 날라. 그리고 멀리 협박전하고 오고 아침 저녁으로 우리 애들 납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경찰에 들어갔습니다. 내가 국회의원이 되면 너희들이 나한테 대들지 못할 것 아니냐. 그래서 국회의원을 35일 전인가 서울에 국회의원을 출마하라고 하길래 그때 YS가 김일성 대통령이 그러길래 출마했는데 그냥 깨버렸어요. 정치권에서 통상 들어갈 때는 다른 정치인은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한다 했지만 나는 들어갈 때는 내 자식과 내 가치를 보호하기 위해서 부득이하게 정치권에 들어갔다.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게 정치판에 들어가서 국회의원 5분하고 경남지사 2분하고 당대표 2분하고 원내대표 1분하고 해보고 거의 다 해보고 지난 대선 경선 때 떨어지고 내 대구 가야 되겠다. 내 모교가 있는 대구를 가야 되겠다. 그래서 대구를 내려갔습니다. 대구는 선교도시로 성장을 해서 지금은 쇠락했습니다. 일제시대까지만 해도 한반도의 3대 도시가 대구, 서울, 평양, 대구였습니다. 그 당시는 부산은 아예 상대가 안 됐어요. 그런 대구가 지금 쇠락하고 몰락하기 시작해서 한국 내에서 인천에서 밀리는 4번째 도시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이런 쇠락한 대구를 다시 한번 일으켜 세우자. 그래서 내세운 게 대구 굴기입니다. 번쩍 한번 일어서자. 그래서 금년부터 TK 신공항을 건설에 착수하면서 대구가
과거 한반도의 3대 도시였던 서울, 평양, 대구였던 그 영광을 되찾고자 하고 있습니다. 많은 청년들이 바라는 일자리가 생기고 청년들이 서울로 가지 않아도 대구에서 세계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기고 대구를 중심으로 서울로 가지도 않고 세계로 바로 뻗어나갈 수 있는 그런 길을 대구에서 만들고자 합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기 전에 이제 여러분 질문이 있으면 쪽지를 주면 내가 질문 받겠다고 했는데 쪽지로 뭐라도 써서 전달해 주시면 내가 바로바로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밖에 안 돼? (3학년 3반 2번) 김도형. 원래 이 번호는 2번이면 키가 아주 작은 애인데 지금은 그래 안 해요? 옛날에는 키 순서로 번호를 정했거든. 그 나는 중고등학교 다니면서 10번을 넘어가는 일이 없어요. 이상적인 정치라는 거는 서로 안 싸우는 거지. 정책을 보고 논쟁을 하더라도 감정적인 논쟁을 하지 않고 각 당의 이익을 위해서 투쟁하지 않고 오로지 나라와 국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여부만 가지고 논쟁을 하는 그런 정치가 이상적인 정치죠. 대구의 인구 유출, 청년층 인구 유출, 이거 아까 이야기한 그겁니다. 우선 일자리가 없어요. 희망이 없어요. 그러니까 꿈과 희망을 찾아서 서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서울 못지않는 꿈과 희망을 펼칠 수 있는 그런 공간을 대구에 만들어줘야지 청년 유출이 되지 않고 오히려 타 지역에서 서울에서 청년이 내려오는 그런 도시가 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런 도시를 만들기 위해서 대구 군기를 내세우고 일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3학년 8반 1번 강영우. 시장님이 생각하는 사람들에게 믿음과 신뢰를 얻어 호감을 얻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 거짓말하는 거예요. 나는 거짓말을 잘 하지 않아요. 거짓말을 하는 순간이 되면 말을 안 해요. 대답을 안 해요. 지금만 보세요. 정치인들 그 얼마나 뻔뻔스럽게 거짓말을 합니까? 최근에 어느 정치인이 코인 투자해가지고 하는 거 보고 저런 자금이 6개월이 될까? 말도 안 되죠. 코인 하면서 나는 주식 투자도 해본 일 없어요. 깡 투자 해본 일 없어요.
없습니다. 나는 지금 공직생활한 게 한 40년 될 거예요. 40년 동안 그래 살아요. 그런데 국회의원 하면서 그 돈 투기, 코인 투기 해가지고 동해 눈이 시뻘겋게 달아가지고 하면서 어떻게 국회의원을 해요? 그러다가 또 걸리면 거짓말로 빠져나가려고 하고, 그 다음 3학년 3반 17번 우재경어린 학생. 대구시정을 떠들이면서 리더로서 갖춰야 할 덕목. 이거는 리더의 덕목은 방향을 잡아주는 겁니다. 시정의 방향을 잡아주고, 그리고 부하 직원들을 통제하는 겁니다. 그리고 책임은 다 리더가 져야 돼요. 책임은 회피하면 안 돼요. 내가 모든 것을 책임진다. 너희들은 내가 정하는 방향대로 일만 열심히 해라. 그것이 나는 리더의 덕목이라고 봅니다. 대구시장에 대해서 지금까지 겪었던 시련 어떻게 극복했는지, 대구시장이 되면서 뿐만 아니라 내가 40년 공직생활하면서 시련이 왜 없었겠습니까? 위기가 왜 없었겠습니까? 그런데 나는 위기나 시련을 기회로 받아들입니다. 위기나 시련, 우리가 닥치는 위기나 시련, 이것은 내가 다시 한번 점핑을 할 수 있는 기회로 만들어야 됩니다. 거기에 파묻히면 무너집니다. 나는 40년 공직 생활에 왜 위기가 없었고 시련이 없었겠습니까? 근데 그 위기와 시련이 닥칠 때마다 그것을 새로운 기회로 삼고 다시 한번 돌아가는 그런 계기로 만들고 있습니다. 3학년 8반 5번 노진희 씨, 노진희 영남고등학교에서 생활하면서 명문대학교까지 지나가는데 겪으셨던 힘든 점 어떻게 극복했냐? 사실 나 이런 이야기하면 우리 고등 동기들이 창피하다 이야기하지 마라 그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가 학교 다닐 때 대구 바늘땅에서 버스를 타면 대림동 총점까지 올 때 그 당시에 여학생들이 대구여고 경북여고 여학생들이 먼저 타고 자리에 앉아 있으면 학생들 체가방 받아주는 게 그게 관행이었어요. 무겁다고. 그런데 영남고등학교 버스를 타고 버스를 타면 정점까지 야들이 가방 안 받아줍니다. 우리는 가방 속에 책이 안 있고 만화책만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죠? 그런데 그런 환경에 닥치면 닥칠수록 오기가 더 생기게 됩니다. 거기에서 주눅들고 기죽하면 안 돼. 오기가 더 생겨야 돼. 내가 너희들보다 훨씬 더 위에 올라설 수 있고 너희들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이 될 수 있다. 오기 없으면 세상 살아가는 게 재미없죠? 3학년 8반 11번 석경아. 내년이면 고등학교 졸업에 사회인으로 거듭나는 고3 후배들에게 무릇 사회라면 오기가 있어요. 무엇이라도 해낼 수 있다는
얻는 경쟁사회에서 나고자 됩니다. 누군가가 되지 않으려면 오기가 있어야 되고 자신감이 있어야 되고 거기에 따르는 노력이 있어야 됩니다. 노력도 하지 않고 오기와 자신감만 있으면 그 나중에 바보 됩니다. 명문대 졸업자로서 현재 대한민국에서의 학벌이 미치는 영향이 크다고 생각하시는지. 최근까지는 대한민국은 학벌사회였어요. 결과적인 거였어요. 근데 지금은 달라졌어요. 학벌사회가 아니고 전문가 시대가 됐어요. 과거 대한민국에서 1등을 하면 세계에서 100등, 200등 이렇게 하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저희들 시대에. 그런데 지금은 대한민국에서 1등하면 세계 1등이 되는 시대가 있어요. 전문가 시대가 됐거든요. 지금 웹툰 작가만 하더라도 1년에 수십억씩 벌었어요. 옛날에 천대시하던 그 만화가 아닙니다. 한 분야에서 뛰어나면 세계 1위가 되는 시대. 옛날에 청정시대에는 판사, 검사, 의사, 교수, 학교 선생님, 이게 공부 잘하는 사람들이 가는 직업이었어요. 직업은 모르지 않죠? 지금은 대학은 어디 나오든 상관없어요. 그 분야의 전문가가 되면 세계 최고가 되고 돈도 많이 벌고 사회로부터 총을 받는다니. 그래서 학벌 사회에서 이제는 전문가 시대로 넘어갔다. 그래서 굳이 일자 갈 필요 없다. 갈 사람이야. 남은 사람은 최고의 전문가를 꿈꾸면서 전문가 시대에 맞게 하는 게 좋지 않겠나. 이상입니다. 십년대 살았어도 꿈을 꾸면서입니다. 여러분들이 꿈을 잃어버리면 그 인생 자체가 허무해지는 거예요. 꿈을 가능하게 하기 위해서 그만한 노력을 해요. 절제를 해요. 하고 싶은 것도 참고 절제를 해요. 그리고 끝없는 노력이 필요해요. 꿈을 꾸며 사는 사람은 나이 80이 돼도 청춘입니다. 그게 청춘의 본질입니다. 꿈을 꾸지 못하는 사람은 20대에도 이미 노인 세대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청춘의 꿈이라는 건 결국은 여러분들을 이끌어주는 동력이 되고 또 여러분들이 다시 도약하는 계기가 되고 또 여러분들이 세상을 풍요롭게 살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됩니다. 꿈을 꾸고 열심히 노력하고 그에 걸맞는 생활을 하도록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나는 중고등학교 다닐 때 모범 학생이 아닙니다. 소위 동생이라는 그런 학생 아니었습니다. 나 졸업할 때, 고등학교 졸업할 때 65번을 결승을 했어요. 그 바람에
졸업은 시켜주냐 안 시켜주냐 그 졸업 사회에 걸렸었어. 행동도 모범적 행동이 아니었어요. 제3자가 훌륭한 학생이기도 했습니다. 그렇지만은 내가 꿈꾸는 꿈을 향해서는 열심히 살았습니다. 열심히 살았습니다. 이상 끝. 우리 제가 지금 전체로 홍준표 시장님께 인사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시장님 잠시만 모두 시장님께 선배님께 인사.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제 함께 우리 대학생